재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윤 대통령 본인이 나오는 그런 재판은 아니고 사실 본 재판에서도 뭐 본인 출석이 필수 요건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관이 9명 전부가 아니라 주심 재판관하고 수명 재판관 2명만 나오고 대리인하고 쟁점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 3일 그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당에서 권유 있었느냐. 야당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거 내란죄 빼는 거를 헌재가 권유했다며 그리고 굉장히 화들짝 놀라신 분들 많잖아요. 이 권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장면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영식 재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법 위반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죠.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정영식 그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 대리인이라고 해봤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재판부께서 뭐 정리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이 사실관계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러면서 자칫 헌법 위반이 형법 위반에 매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으로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위반에 맞춰서 다투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해라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앞에 이거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다들 놀라서 주목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이 대리인단 문제 권유 발언을 했던 그 대리인이 이제 또 언론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우리는 권유한 거 없었다라고 이제 그 공보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권유라는 말을 왜 했을까? 사실 이렇게 그 대리인단들이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고 특히나 이제 이 문제의 권유 발언을 했던 사람은 헌재에서 경험도 상당히 연구관 경험도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헌재 재판은 법원 재판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중계도 됩니다. 실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 동영상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런 재판에서 이게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권유라는 말이 그냥 나왔을까? 계속 의문이 남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권유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실상 내란죄 부분은 형법상 내란죄는 철회를 하고 이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라고 이 국회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 장면이 조금 눈에 걸렸었는데 이 장면도 한번 조금 보실게요. 왜 지금 뭐 소위 좌파 매체 쪽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한테 혼났다. 재판 지연으로 혼났다. 굉장히 면박을 당했다라고 그 말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이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답을 하셔야죠.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왜 답을 안 하냐, 뭐 그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답변서에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만 담고 있지. 그 내용이라는 게 군경을 왜 그러면 국회에 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답을 안 하고 있냐. 그렇게 계속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계엄 선포가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다. 근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좀 쩔쩔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나가면은 정말 난도질을 당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군경 투입을 왜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가 다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군경 투입을 했다. 이거는 왜 했다. 두 개가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가게 되면은 군경 투입했네, 내란이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게 지금 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가만 나가면은 언론에서 난도질을 당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립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 기사 한 줄 나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저는 왜 문제라고 봤냐면은 자, 시간적인 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시간적인 거를 봤을 때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만에 준비기일이 2번 열렸습니다.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재판관이 그때 군경 왜 투입했어? 왜 대답을 안 해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절차가 느린 건가요? 이게 굉장히 절차 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한 달 사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고 직무가 정지가 됐고 준비기일이 2차례나 열렸고 지금 2월 달까지 기일이 5차례가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록이 어마어마해서 이거 정리해서 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말 한 번 잘못하면 정말 난도질을 잘하니까 이거 좀 고려해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윤 대통령 측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측이라고 해서 무작정 재판 지연하는 게 맞다.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유 있는 항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엄 선포한 지 한 달 되는 시점에서 왜 아직까지 군경 투입에 대한 이 법률적 답변이 없느냐라고 체근을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인 게, 왜 앞선 사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 사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선법 사건에서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그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 가리려고 얼마 소요를 했어요? 1심에서 2년 2개월, 개월수로 따지면은 26개월. 그 두 개 가리려고 26개월 했는데, 근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다음 대선 출마 못하는 그런 사건에서 그거 두 개 가리자고 2년 2개월 소모를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민주적 정당성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의 정말 국가 원수 아닙니까? 대통령 행정각부의 수장이고, 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재판에서 계엄 선포한 지 한 달 된 시점에서 이거를 답변을 안 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맞는지, 앞서 물론 이제 헌재 재판하고 형사 재판은 다른 절차이고 관여하는 사람들도 다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이 대표의 2심 공소법 재판은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그거 두 개 가리자고, 지금 고작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파면 여부에 비하면 고작 아닙니까? 고작 그거 가리자고 2년 2개월을 썼는데, 대통령을 파면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지금 재판에서 계엄 한 달 만에 이거 아직 답변 안 했다고 이렇게 체근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상당히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뻔한 거 아니야? 그 국회 들어갔잖아. 국회 군대 들어갔잖아. 그 내란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니, 그 뻔한 거 아니야? 아니, 같이 지금 출장 갔잖아. 9박 10일 동안 출장 갔잖아. 지금 3명이서 골프 치고 같이 카드도 땄잖아. 그 뻔한 사실, 김문기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뻔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서 2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파면하는, 더군다나 내란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 달 계엄 선포한 지 한 달 됐는데 이거 왜 아직까지 왜 국회에 군사를 투입했는지 이거를 답변을 안 한다고 압박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굉장히 조금 의문입니다. 이거 좀. 그래서 자, 좋아요. 지금 탄핵 심판도 진행을 해야 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도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이 절차라는 거는 이 절차적 정당성에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게 정말 공정하고 원칙적인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권에서도 계속 이 내란죄를 처리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갖다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까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절차마다 시비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게 이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수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민주국가에서 핵심이 지금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가 뭡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그 판사의 판결에 수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이상한 판결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절차들, 이례적인 결정들,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절차에 수긍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올 수가 있어서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단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법원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에 서부지법 보셨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서부지법에 가면 이상한 결정이 나온다. 자칫 그런 생각들이 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법의 입장에서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잘들 지켜보시고요. 저도 국면마다 충실하게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